달이 보인다. 틀린 달이 들린다. 신통방통 장신. 만사 해결 검신. 에게 물어봐 빠빠빠. 궁금하면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햇님에게 물어보살 살살살살. 우리 그럼 오늘 물어보살 시작해 볼까? 바로 오늘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고민 상담을 할 거야.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또 설치비는 얼마나 드는지, 소음은 있는지, 전기료는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맞아. 전전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태양광 발전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은 뭐 대규모로 발전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것도 있고 내 집에서 쓰는 용으로 자가용 발전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전주 시민 같은 분들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어떻게 하면 태양광을 할 수 있나 궁금해할 수 있지. 그래서 설명해 주려고 자료 화면을 좀 준비해 봤어. 전주시에서 2020년 전주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름이 햇살 아파트야. 되게 귀엽지? 500여 가구에다가 300와트 규모로 지원을 했다고 해. 자, 300와트짜리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줬다는 거지. 비용은 한 6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에서 6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걸 신청한 사람이다 그러면 7만 원 정도 자부담을 했다고 해. 그리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4만 원만 자부담을 하면 된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완전 꿀이지 꿀. 그리고 그 질문 중에 소음이 있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는데 소음이라고? 마음이랑 햇님이 너희들 태양광 소음 들은 적 있어? 글쎄, 나는 돌고래 같은 애들은 들을지 모르겠는데 내 귀엔 잘 안 들리던데. 마음은 어때? 사무실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혼납니다. 베란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 거치를 하고 좀 더 큰 용량의 경우에는 옥상이나 외부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전자파라든지 이제 소음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렇지.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하는 걸 이렇게 변환을 해주는 걸 인버터라고 하는데 인버터의 경우에는 보통 바깥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전자파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 소음도 사실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300와트는 0.3kW야. 그래서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을 3.6시간을 잡고 1년 365일을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러면 394.2kWh를 발전을 하는데 이걸 월로 나눠보면 32.85kWh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전기요금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집이 4인에서 5인 정도 이라고 가정을 하고 매달 3만 원에서 5, 6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온다고 전제를 하면 1년 동안 한 10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대. 한 달에 한 8천 원 정도씩 절약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부담이 7만 원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10만 원 절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진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꿀이야. 이건 집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더 큰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도 있고 그러면 거의 전기요금을 안 낼 수도 있겠지. 햇님아 근데 이거 하고 싶은 사람 어디다가 물어보면 되는지 알면 안내 좀 해줘라. 잘 알고 있지. 올해는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이제 내년 초에 또 다시 사업이 시작이 될 거야. 그래서 한 2월에서 3월경에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올라가게 될 거고 관련 문의를 하고 싶으면 전주시 맑은공기 에너지과 281-5090으로 문의를 해주면 되겠어. 그리고 전주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들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올려놓고 있으니 와서 정보들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 그치, 꼭 놓치지 말고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상담 한번 가볼까? 갈까? 다음 질문으로 받기 전에 촉이 온다. 자, 전주에 살고 있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평화동에 살고 있어. 아들이 멀리 떠나 있지. 맞습니다. 역시 촉이 왔습니다. 네. 역시 듣던 대로 신박하신 분들입니다. 야, 우리 원래 다 맞춰. 그러니까 여기 와서 그럼, 앉아있지. 이 모르면 정도는 우리가 여기 왜 그냥 있겠냐, 새삼스럽게. 기본이지. 자, 두 번째 고민 한번 얘기해봐라, 마음아. 두 번째 질문입니다. 평화동에 사시는 H님은 시민 참여 태양광 발전 사업인 전주시민 햇빛발전소에 조합원으로 출자하셨다고 합니다. 질문은 원금이 보장되는지
또 배당 말고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출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전주시민 햇빛발전소 말이구만. 맞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법상 원금 보장을 해주기는 쉽지 않고 그 대신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어떤 부분이 있지? 발전소가 있지. 발전소. 조합원들의 출자로 만들어 놓은 발전소가 매일매일 쉬지 않고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현재 지금 조합원 수가 220명이 넘었다더라.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착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또 조합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좀 넣어두고, 탈퇴하고자 할 때 우리가 탈퇴하겠다는 사람은 막 바지가랑이 붙잡고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진 않아. 다만 이제 탈퇴를 하고자 하면 다음 총회의 승인을 통해서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주기 때문에 그것 또한 문제 없다. 요즘 은행에 돈 좀 넣어놓으면 뭐 1%도 안 되는 이자에다가 또 세금까지 떼가니까 이건 너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기왕이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게 어떨지. 그리고 또 배당 말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느냐, 협동조합의 그 공통점인데 바로 이용고 배당이라는 게 있어. 이용고 배당은 무엇이냐, 조합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한 만큼 이용고 배당을 더 준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는 거지. 교육에 참여하거나 또 조합원을 추천해서 가입시키거나 했을 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그만큼 나중에 더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지. 오, 진짜 완전 대박 좋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재생에너지 확대에 함께해서 에너지 전환을 이끌어내는. 이렇게 다른 이들한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이제 수익금의 일부는 또 지역 사회로 환원이 된다고 해. 올해는 지역 아동센터에 쿨루프라는 것을 오. 시공을 해줬는데, 쿨루프라는 것은 이제 옥상에 이 차열 페인트 도료를 발라주는 그런 것인데, 그것을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여름철에 건물 온도를 3도에서 4도 정도는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해. 이것만 해도 지금 몇 개의 이득이 되는 건지. 그러네. 그리고 요즘 태양광 뉴스들을 많이 접해봤을 텐데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 중금속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 전자파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가짜 뉴스 퍼뜨리면서 까는 사람들 잘 듣도록 해. 잘 들어라. 태양광 발전소가 낫니? 핵발전소가 낫니? 아 싫다. 핵발전소로 미세먼지로 계속 고생하고 있으면서 계속 핵발전소 타령할 거야? 정신 차려! 얼씨구 잘한다. 정신 차려야지. 정신 차려. 진짜 햇님이 네 말대로 태양광에 관한 거짓 뉴스가 너무 많더라. 근데 우리가 요즘 어떤 시대야. 조금만 검색해봐도 팩트 체크할 수 있거든. 조금 이상한 기사다, 이거 정말 맞나 싶은 거는 찾아서 검색도 좀 해보고, 또 전주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나 에너지센터에 문의해보면 또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미 그런 정보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참고해보면 좋겠어. 벌써. 예, 벌써 마지막인가요? 최근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많이 생겨나는데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이라고 들었습니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패널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폐패널들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우리가 환경을 살리자고 하는 일이 바로 이제 재생에너지 확대고, 이제 재생에너지의 선두주자가 태양광 발전인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그게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라면 안 되지. 안 되지. 큰일 나지. 그렇지.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조태양, 고고. 그거. 자, 태양광 패널은 일단 20년 정도 사용 기한이 아주 길어. 그리고 태양빛을 흡수하는 셀과 셀을 덮는 강화 유리, 그리고 프레임이 알루미늄인데 그 세 가지가 주 재료거든. 화면 보면서 한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자. 자, 여기 그림 한번 봐봐. 알루미늄 프레임, 실, 유리, 태양전지 셀, EVA.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알루미늄 프레임은 부착을 위한 프레임이야. 모듈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은 알루미늄 프레임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대. 유리는 강화 유리인데 모듈을 보호하고 빛의 투과율을 높여서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태양전지 셀, 이것은 빛을 흡수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지.
그리고 EVA라는 것은 충진제로 셀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한다.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조금 간단한 구성인데 이 중에서 85% 정도가 강화 유리하고 알루미늄이라고 해. 그래서 강화 유리하고 알루미늄 프레임은 그냥 딱 봐도 재활용하기가 좀 쉬워 보이지. 그래서 나머지들은 성분을 분리하기만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대. 이제 우리보다 앞서서 태양광 발전을 많이 했던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수명을 다한 패널을 회수해서 이제 세척하고 재생산 공정을 거친대. 그래서 다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해서 또 사용하기도 한다고 해.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태양광 발전 사업이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몇 년 전까지는 이제 배출 기준이 없었지. 근데 이제는 환경부에서 EPR 제도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포함시켰다고 하더라고. EPR 제도는 뭐냐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제 만든 놈이 재활용 잘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만들어라 이런 거야. 책임져야지. 그걸 제도로 만들어 놨고 그게 최근까지는 태양광 패널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2023년도부터는 포함시켜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완료를 했다고 한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발전이 다 끝나는 시기들이 아직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쯤에는 잘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폐패널이 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 기술도 개발 중이고 관련 단지도 이제 조성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인 것 같아. 에너지가 이제 생산해서 사후까지 이제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면 안 되겠지 말한 것처럼.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도 꼭 친환경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할 것 같고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를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은 항상 감시의 역할도 해야 되는 거고 또 잘하는 것은 잘한다라고 응원해주면서 발맞추어서 이렇게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시작할 때 했었던 노래 한 번 더 부르고 마무리를 우리- 할까? 자 그러면 마무리 노래. 자. 보인다리 보인다. 들린다리 들린다. 신통방통 장신. 만사 해결 검신. 에게 물어봐 빠빠빠. 물어보살 무엇이든 물어보살 궁금하면 물어보살 햇님에게 물어보살 살. 안녕.